안녕하세요. 별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구니 3개를 준비하라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연금과 다른 거는 이제 별도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자 배당 소득세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연금 이외에 기타 소득을 조금 늘려서 내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추면 우리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ELS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ELS를 한 경험이 한 15년쯤 돼요. 초창기에 제가 이거를 배워서 한 3년을 해보고 한 번도 손해를 안 봤어요. 매년 제가 한 달에 2개씩 쪼개가지고 작은 돈으로 2개씩을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한 1년을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생기고 2년 3년 지나면서 약간 더 큰 금액을 넣어서 했는데 3년 동안 적어도 30개 이상 30, 40개 이상을 해봤을 때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 확률이면 나 조금 큰 돈을 넣고 이제 굴려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은퇴 결심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제가 설명해 볼 텐데 조금 마음을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는 절대 가까이 또 가면 안 돼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증권회사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매주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VIP들이 이 상품에 가입을 하고 지금도 이걸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작은 돈으로 한 1년 정도는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년에 윤택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LS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홍콩에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전부 손해를 봤다. 은행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 내 돈 돌려다오. 네가 이자를 준다 그랬다. 이자를 준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원금 보장 아니냐. 이렇게 많은 데모들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낙인을 찍어서 돈을 못 받은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가 펀드를 들어서 손해를 본 거는 보상을 1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ELS 낙인 찍어서 보상은 항상 우리가 홍콩 낙인을 딱 두 번 찍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 상품이 생긴 이래로 2번 다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낙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저도 낙인을 찍은 상품이 있었어요. 그때 낙인을 제가 어떻게 찍었냐면 4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6개월 뒤에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8개월, 9개월쯤 돼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 당시에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낙인을 찍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물어보니까 빨리 빠져서 낙인을 찍었어도 그 배리어에 기준에만 맞으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 그러니까 2년 반 되면 80, 3년 되면 70, 그러니까 70으로만 끝나도 이자가 3년치가 다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급격하게 빠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구나 하고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들어간 거를 제가 평가 금액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3,2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3,200만 원의 평가 금액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3,200만 원의 증여를 받은 거예요. 물론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어차피 세금은 없어요. 자, 그러면 3,2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자식이 2년 반 뒤에 제가 증여하고 난 뒤에 2년쯤 뒤에 이게 상환이 다 되었어요. 그때 금리가 한 15% 가까웠어요. 그래서 15%가 4천만 원에 곱하기 15% 곱하기 2.5년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1,500만 원쯤 됐어요. 원금하고 합치니까 원금은 원래 4천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증여한 건 3,200이었지만 원래 원금은 4천이잖아요. 그 4천에다가 이자 1,500 합쳐서 5,500만 원이 저 자식한테 증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5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세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ELS 상품에 대해서 이자로 받은 거니까 그 이자까지 자식한테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5,500을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3,200 증여한 걸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1,8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를 할 수 있었어요. 집을 살 때. 그래서 이게 ELS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게 현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왜 유리한 구조냐? 이렇게 물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경우, 이런 경우 자식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 자체로 ELS를 들어서 바로 주는 것도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상품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5%의 금리를 다 주고 나오면 그러면 여기는 수수료는 안 띄냐? 수수료는 이 금리에 녹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상품에서 제시하는 15%다, 뭐 12%다 그러면 그대로 다 줍니다. 12%나 15% 약정한 이자를 다 주고요. 그 대신 15.4% 우리가 이만큼을 띄고 나오거든요. 원천징수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통장에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수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ELS 구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ELS는 채권, 주식, 선물 세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하나로 만든 상품이에요. 이거는 어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가 외국에 가서 이거를 사옵니다. 채권도 사오고요. 주식도 사오고요. 선물도 사옵니다. 자, 이게 사올 때는 전부 다 달러로 사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한화로 들어간다 해도 증권회사에서 달러로 바꿔서 이거를 해외에서 사와서 6개월 지나서 금리를 줄 때는 또 한화로 환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보다는 달러로 들어가는 게 금리가 한 4% 정도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니까 달러를 굴릴 줄 몰라서 달러를 그냥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달러 ELS를 들어가시면 만약에 보통 우리가 금리가 10%다. 그러면 똑같은 상품으로 달러로 들어갈 경우 14%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달러를 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 주식, 선물에 대해서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볼게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다는 상품이죠. 기간만 지나면 이익을 줍니다. 그 쿠폰의 이자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요 채권은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주식. 자,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요건 각각 상품별로 다른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물은 뭐냐면 이 선물 때문에 이게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선물은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선물이랑은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건 보험성 선물인데 뭐냐면 우리가 떨어져도 이자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방어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굉장히 안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선물하고 다른 거예요. 채권은 처음부터 시간이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이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이자만큼은 처음에 마이너스로 찍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4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근데 딱 열어보면 들어가는 첫날부터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마이너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채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만 지나면 그 금리는 그대로 받는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했던 상품 363492라는 상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증권회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 상품 번호를 주는 거고요. E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전용 상품이다 라는 뜻이고 인터넷 전용 상품은 약간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니케이와 유로와 하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 니케이는 우리가 일본 전체적인 주식이구나. 자, 유로라고 하면서 유로스탁스 50이에요. 그럼 유럽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하는 주식이에요. CEI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홍콩이 낙인을 찍었을 때 그 주식은 은행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CEI라고 하면 중국에서 기술주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술주는 아주 열심히 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봐서 요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상품을 들어갔어요. 한 9.6%였는데 제가 설명하기 좋게 지금 10%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케이와 유로스탁스 그 다음에
HCI 지수 요 세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니케이도 나라의 지수고 유로도 거의 굉장히 큰 연합이잖아요.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지수는 중국에서 밀어주는 지수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어떤 구조냐면 6개월마다 요게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70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 85가 6개월 뒤에 내가 들어간 그날의 지수에서 85% 이상만 있으면 금리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15%가 떨어져도 나는 그 금리를 받아요. 즉 여기 금리가 10%라고 되어 있으면 15%가 떨어져도 10%의 반, 이거는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10%의 반 5% 이자를 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84%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갑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 6개월로 넘어갑니다. 다음 6개월에 또 85%가 되는지를 봅니다. 그럼 85%가 됐다. 그러면 이제 10%를 다 받게 돼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으니까요. 요 10%는 연 단위의 이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지수가 6개월에 15%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금융위기가 왔다 이럴 때도 1년, 2년에 거쳐서 지수가 한 30%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6개월 단위잖아요. 그렇게 큰 금융위기가 왔어도 1년, 1년 반이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올라갔어요. 한 번도 그거보다 더 오래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떨어졌다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이잖아요. 3년이면 IMF는 꼭 아니더라도 금융위기가 한번 왔다 가도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충분히 가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70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70 처음에 들어간 금액의 70%, 즉 30%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길어지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0%니까 예를 들어 2년에 나왔다. 그럼 20%의 이자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이게 85 이상만 있으면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청산이 돼요. 내가 원해서 6개월 더 가야지 이런 거 못해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 날짜가 되면 청산이 될래 안 될래 이것만 딱 결정해서 85% 이상이면 그냥 청산이 돼서 이자가 내 통장으로 원금기랑 같이 탁 나와 버립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 아시고, 우리가 이 상품에서 주로 보면 낙인이라는 게 있어요. 낙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낙인이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